올해 제 새 결심 중 하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을 키우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 저녁마다 헬스장에 가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 가기만 하면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문 PT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기로 했고, 선생님은 제게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에 2개 이상의 근육군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료라는 이유로 운동기구를 이것저것 사용하시나요? 선생님은 제가 저 3가지에 다 해당된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초보자들은 근육군이란 무엇인지, 항상 전신 운동만이 제일 좋은 해결책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할 수 있는 근육군에는 6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등, 팔, 어깨, 다리, 그리고 종아리죠. 균형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 부위라도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아주 까다로운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위라도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넓은 근육군은 작은 근육군에 의존합니다. 체스트 프레스 운동을 할 때 흉근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 근육과 삼두근 역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운동이 그래요. 이게 바로 근육군들을 유기적으로 잘 단련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육을 울끈불끈하게 그리고 벌크업이 빨리 되게 하려면 움직임에 따른 근육 종류별로 이상적인 조합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군을 잘 분류하면 취약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와 강점을 골고루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3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일차는 가슴, 어깨, 삼두근을 운동하는 날입니다. 미는 근육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에서 멀어지면 수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에서 주요 근육 부위는 가슴, 어깨, 흉근이고 부 근육에는 삼두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슴 근육에 어떤 운동을 하든 삼두근에도 크게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근육이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와 체스트 프레스 운동, 가슴 딥스 운동,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리버스 앤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또는 삼두근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하세요. 고전적인 팔굽혀펴기 또한 마법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자세를 개선해주고 전체적으로 체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더 효과를 보시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1일차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1일차가 월요일이었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시 하는 겁니다. 2일차는 등과 이두근을 운동하는 날입니다. 미는 근육의 반대죠. 역기를 몸 가까이로 당기면 근육이 수축하고, 역기를 몸에서 멀리 보내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두근이 더 작고 등에 더 큰 근육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함께 운동하는 게 좋아요. 풀다운 운동은 이 근육군에 필요한 운동입니다. 역기, 오버헤드 바이셉 컬, 그리고 케이블 풀리가 완벽한 조합이 될 거예요.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부 다 훌륭한 운동이죠.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무릎 운동을 위해 등 근육이 운동을 하고 이두근은 수축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던 거죠. 그리고 역기를 사용해서 단지 무게를 올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쉽습니다. 같은 날에 데드리프트와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가능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자세 개선에 좋으며 등 근육을 강화해주고 코어 근육을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5살짜리 아이처럼 감정적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이 더 빨리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벌크업을 빨리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 가슴 운동 때처럼 일주일에 2번 2세트를 반복하세요. 3일차는 여러분의 햄스트링, 종아리, 그리고 둔근을 단련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운동하는 날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근육들은 다리 뒷부분이고 이 부위 없이는 엉덩이와 무릎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햄스트링은 스쿼트를 하는 동안 관절을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는 발끝에 힘이 실리고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며 둔근은 햄스트링과 이두근을 지탱하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 그냥 상상해보세요. 상체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하체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면 균형이 안 맞아 보일 것입니다. 얄쌍한 다리에 거대한 근육이라뇨. 우린 절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워밍업으로 레그 프레스를 시작하세요. 허벅지 안쪽 대퇴 사두근이 제 역할을 하고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이 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레그컬 운동은 또 다른 효과적인 햄스트링 동작 중 하나예요. 이 근육군의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의 밸런스와 스태미너, 그리고 전체적인 체력이 개선되게 됩니다. 게다가 체력이 강해질수록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동작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아리 운동 또한 잊지 마세요. 이 근육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종아리가 강해지면 전체적으로 약한 체력이 향상됩니다. 종아리 늘리기 하나로
여러분은 스스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이 효과적인 다리 운동 동작 2개를 더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주 안에 다시 다리 운동하는 날을 추가하세요. 좋아요. 이제 어떤 근육을 함께 운동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동을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변형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시험 삼아서 해봐도 좋다고 하십니다. 다리 운동으로 한 주를 시작한 다음 등과 이두근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슴, 어깨, 삼두근 운동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어떤 순서로든 3가지 세트를 모두 해내면 하루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좋게는 운동하는 각 날의 사이사이에 격일로 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주 안에 같은 일과를 2번 반복하는 날은 없게 되겠지만 여전히 효과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휴식이 좋은 것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휴식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휴식은 그 어떤 운동 일정에서든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꿈에 그리던 근육을 갖는 게 목표라면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휴식 기간은 새로운 세포 조직이 생겨나는 동안 근육이 커지고 일시적인 근손상이 재생되는 기회입니다. 2번째로, 헬스는 단순히 덤벨을 들어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여러분의 흥미와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헬스장에 억지로 가고 있다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돌아오면 더 알차고 유익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지쳐있지만 하던 운동은 끝까지 마치기로 마음먹었다면 종종 필요한 세트를 신속하게 끝내버릴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동작이 완벽하지 못할 것이고 운동의 효과가 더뎌지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쉬워 보여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난이도를 높여나가세요. 한 부위당 4-5가지 운동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이상 한다면 근육의 과도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덤벨 운동을 하고 있다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게를 높여가세요.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는 말고요. 15초에서 30초면 충분합니다. 이제 완벽한 근육 운동 체계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똑똑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관한 거죠. 이제 제 유일한 문제는 새해 결심을 이미 이룬 것처럼 써두었다는 거예요. 마치 몇 분만 기다리면 다 벌크업 될 거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즐기실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